한국의 입시 제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다른 나라의 고등학생들은 어떤 시험을 보고 대학에 입학하게 될까요?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입시 전형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시험의 종류도 셀 수 없이 많지만 그중 가장 잘 알려져 있고 한국과 비교할 수 있는 세 가지는 미국의 AP, 영국의 A레벨, 그리고 국제수능이라고 불리는 IB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셋 중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2,800여 개의 고등학교에서 택한 IB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B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의 약자로 1968년에 창설되었고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교육과정입니다. IB는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오늘 다뤄볼 내용은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각자 고유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소위 명문대를 가고 싶어하고 학교에서 그럴 만한 성적이 된다고 인정을 받은 학생들은 주로 IB나 미국의 경우 AP를, 영국의 경우 A레벨을 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학교에서 그 나라 고유의 교육과정과 IB를 둘 다 가르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앞서 언급한 세 교육과정의 시험 난이도 자체는 대강 비슷하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IB가 다른 두 과정과 다른 점은 과목마다 써야 하는 수많은 소논문이 최종 성적에 포함되고 이 때문에 공부 외의 글쓰기를 정말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A레벨은 적은 과목을 심도 있게, AP는 많은 과목을 넓게 공부하는데 이는 영국과 미국이 지향하는 대학 교육 철학을 그대로 투영합니다. IB의 모든 과목은 총 6개의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그룹 1부터 6까지 각각 문학, 언어, 사회과학, 자연과학, 수학, 예술과 관련된 과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룹 1은 랭귀지 A라고도 불리는데 문학만 중점적으로 다루는 리터레처와 문학과 비문학 모두 다루는 랭귀지 앤드 리터레처로 나뉩니다. 랭귀지 A의 경우에는 아무리 해당 언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할 수 있더라도 7점 만점 중 4, 5점 이상 받기 굉장히 힘든 과목으로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들도 영문학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룹 2는 언어로 문학이 아닌 말 그대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포함한 언어 자체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룹 1과 마찬가지로 100여 개가 넘는 언어를 배울 수 있는데 그룹 2의 과목들은 그룹 1과 구분짓기 위해 랭귀지 B라고 칭합니다. 굳이 수능과 비교하자면 국어는 그룹 1에, 영어는 그룹 2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IB는 객관식 문항은 단 한 개도 없고 모든 시험이 에세이를 쓰는 방식으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룹 3는 사회과학으로 경제, 경영, 역사, 지리, 심리학, 철학, 세계정치, 종교학 등 다양한 과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룹 3 역시 객관식 문항은 단 하나도 없고 모두 에세이를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IB 교육과정이 채점하는 세 가지 언어인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를 잘 못하면 사실상 고득점을 하기 힘든 과목입니다. 이 중 압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과목은 역사지만 작성해야 하는 글의 양도 압도적으로 많고 영어 능력 또한 중요한 과목이라 한국 유학생들에게는 경제가 가장 인기 있는 과목입니다. 그룹 4는 자연과학으로 물리, 화학, 생물, 컴퓨터과학, 스포츠과학, 디자인 기술 등이 있는데 생물, 화학, 물리 순으로 인기가 가장 많고 나머지 과학들은 수강하는 학생의 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공계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은 물리와 화학, 그리고 의료계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은 생물과 화학을 많이 선택합니다. 생물이 인기가 가장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과학 한 과목이 필수인 IB의 특성상 한국에서 문과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룹 5는 수학으로 크게 세 가지 레벨이 있는데 쉬운 레벨, 중간 레벨, 어려운 레벨 수험생의 비율은 3대 4대 1입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수학에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 중 가장 쉬운 레벨을 수강하는 한국 유학생은 보기 드물긴 합니다. 물론 가장 어려운 레벨도 문제의 난이도가 한국 수학만큼 어렵지는 않은 것 같지만 수학 역시 예외 없이 모두 서술형 문제인데다가 추가로 소논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만점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룹 6는 예술인데 인기 순으로 미술, 연극, 영화, 음악, 무용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6개의 그룹을 살펴봤는데 IB 수험생들은 그룹 1에서 5까지인 랭귀지 A, 랭귀지 B,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수학을 필수적으로 하나씩 수강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2개의 언어 중 하나는 꼭 영어를 택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문과나 이과의 구분 없이 수학과 언어를 둘 다 잘해야만 하는 강제성 때문에 AP나 A레벨에 비해서 IB 수험생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문과와 이과를 구분짓는 것은 6번째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문과생은 그룹 1, 2나 3에서 이과생은 그룹 4에서 예술 분야는 그룹 6에서 과목을 하나 더 고릅니다. 추가적으로 필수 과목인 랭귀지 B 대신에 랭귀지 A를 하나 더 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이 6가지 과목 중 3개는 심화 과정인 하이 레벨로 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이 레벨은 일반 과정인 스탠다드 레벨보다 더 어렵고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하고 시험을 하나 더 치러야 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공계 지망생의 경우 수학, 물리, 화학을 하이 레벨로 택하고 문학, 언어, 사회과학은 SL로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점 만점인 과목이 6과목 있으니 총 42점이고 그 외에 추가로 3점이 더 있습니다. 이 3점은 모든 학생이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TOK라고 불리는 철학과 유사한 과목과 졸업논문 이 두 가지의 성적에 따라 0에서 3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IB는 45점 만점인데 시험 성적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졸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 국제수능이라고 불리는 IB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했는데, 개인적인 평가를 하자면 모든 과목이 서술형이기 때문에 과목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채점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선행을 거의 완벽하게 마쳤다면 범위가 안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수학, 과학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유학생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영어를 최소한 유창하게 할 수 없다면 모든 과목에서 고생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